국민의힘, 그러니까 여당이 경기도 김포를요 서울시에 편입을 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서울 주변에 도시들이 너도 나도 쉽게 말하면 우리는 왜 빼냐, 우리도 서울 전화번호를 쓰는데 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향도 그 언저리에 있고요. 부천이나 광명이나 과천이나 성남이나 하남이나 구리까지도 지금 서울에 편입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할 태세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제가 매일경제에 있을 때 매일경제가 메가시티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메가시티라는 게 적어도 1000만 명이 넘는 큰 도시가 만들어지면요. 이게 경쟁력이 더 향상이 된다는 것. 아마도 말입니다. 국민보고대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매경이 연구에서 발표하는 신문의 기획기사라든가 등등을 통해서요. 메가시티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일단 제일 먼저 나더라고요. 제가 매경에서 일을 했었으니까 아무래도 메가시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근무했던 곳이 당장 떠오르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말입니다. 연구 내용은요. 핵심이 그겁니다. 핵심이 이게 서울, 경기도 이렇게 지역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간의 갈등도 세고요. 또한 예산의 어떤 집중도도 굉장히 흩어져서 서울 외곽 지역에 있는 경기도의 발전에 장애가 된다. 서울까지만 하더라도 뭐 지하철부터 시작을 해서 교통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교육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면 이 서울 외곽 지역은요 경기도의 어떤 교통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교육을 따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지금의 행정구역 자체는요 100년 전의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메가시티로 발전하는 것이 일단 도시가 경쟁력을 갖추는데 큰 힘이 될 거다 하는 게 매일경제의 그 당시 분석 보고서였거든요. 사실 국민의힘이 이것을 들고 나온 것은요. 정치적 이슈만 없다면요. 정치적으로 또 하다가 행정구역 개편이 정치에 맞물려서 대혼란을 겪지만 않는다면 서울이 메가시티로 발전해서요. 도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모양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 세계 보세요. 전 세계. 전 세계는요. 이미 메가시티에 대한 어떤 큰 구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국만 하더라도요. 런던을 중심으로 해서 남동부 6개 연합체가 초광역 정부를 설립을 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프랑스도 그렇습니다. 프랑스와 주변 지역을 그랑프리라고 명명을 하고 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도 말입니다. 메가시티로 가면서 도시의 경쟁력을 길러간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추진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도시와 주변 지역을 메가리전이면 큰 지역이라는 뜻이겠죠. 메가리전이라는 것을 제시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본도 도쿄나 오사카나 나고야를 중심으로 해서
초광역 도시를 구상하는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도 말입니다. 베이징과 인접 도시를 연결하는 징진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메가시티의 경쟁력은요, 이미 전 세계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중국까지도 메가시티에 대한 경쟁력을 미리 알아보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요, 어쩌면 말입니다. 전 세계의 어떤 트렌드가 메가시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경쟁력은요, 굉장히 떨어집니다. 예, 뉴욕이 1등이라고 하면 서울은요, 도시 경쟁력 지수로 봤을 때 AT컨이라는 컨설팅 회사가 집계한 내용은요 14위에 해당됩니다. 상하이보다도 낮고요, 홍콩보다도 낮고요, LA나 싱가포르보다 심지어 베이징보다도 글로벌 도시 지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사람과 돈이 빠져나가고요, 그 힘을 점점 잃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들어서서는 이 도시라는 게 말입니다. 점점 메가시티 형체로 바뀌고요. 지식경제라는 어떤 큰 흐름의 맥락을 가지면서 말입니다. 도시 경쟁력은요, 금융이나 게임이나 기술산업까지도 이렇게 집약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것이 말입니다. 결국은 향후 도시 경쟁력의 핵심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핵심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추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서울 따로 경기도 따로보다는 서울의 통합에서 행정이나 교육이나 교통이 더 활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면 저는 아주 합당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도요, 메가시티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메가시티라는 게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도시를 말하는 건데 1950년에는 2개, 75년에는 3개, 2010년에는 21개였고요. 앞으로 2년 후가 되면 전 세계에 29개 도시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메가시티의 방법은 그 어느 때보다 아주 강력하게 추진돼야 되는 법, 저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말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입김에 의해서 이게 추진이 되다 보면요, 아무래도 말입니다. 이게 삐걱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이슈는요, 내년 4월 10일 총선에 아마도 블랙홀 같은 그런 이슈가 될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서울에 편입되느냐 안 되느냐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지역민들에게는 최대 관건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왜 우리 지역은 빼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그런 수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요, 이게 서울 지역으로 편입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당장은요,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이기 때문에 서울 지역으로 편입한다는데 반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가 이게 야당 의원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요소가 되고요. 여당 의원들, 추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가 된다는 것, 아마 그렇게 총선 판도는요 요동칠 거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게 추진이 되려고 그러면요, 각 지자체의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고요. 또 경기도의회에서도 통과돼야 되겠죠.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될 겁니다. 시간은 지난하게 걸릴 겁니다.
한꺼번에 모두가 이게 서울로 편입되는 그런 어떤 상황은 쉽게 되지는 않고요.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에 따라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무엇보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요. 졸속 추시는 안 된다.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만 메가시티로 지금 준비를 할 것이 아니라 뭐 지역에서도 메가시티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부산 메갈로폴리스라는 그 구상도 있습니다. 포항과 울산과 부산, 창원, 광양을 이어갖고 메갈로폴리스를 만들겠다는 그런 구상들도 있기 때문에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이게 천천히 접근하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말입니다. 너무 급하게 당리당략으로 추진했다가는요. 오히려 지역민의 반발을 더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싶고요. 게다가 전국토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전체 흐름, 전체 계획을 잡은 다음에 추진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말입니다. 잘못 추진하다가는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 이게 경쟁력을 중심으로 해서요. 기업이 다시 살아나는 도시가 다시 살아나는 어떤 큰 힘을 길러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말입니다. 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마도 말입니다. 이게 서울 편입이 될 경우에는요. 집값도 그렇고요. 다른 모든 이슈들이 한꺼번에 걸려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도 한 번쯤 이게 부동산을 봐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서울 외곽 지역에 있는 다른 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서울 외곽 지역이면 외곽 지역일수록 이제 구리가 붙으면요. 더 이상 말입니다. 저기 성동구나 이런 쪽은요. 외곽 지역이 안 돼요. 구리가 외곽 지역이 되는 거죠. 그죠? 하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남도. 이 강동구가 더 이상 외곽 지역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도 요동칠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와중이라서 이번 여당의 이 경기도 지역을 서울로 편입시키는 것은 아마 앞으로 그 파장이 만만치 않겠다. 그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참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절대로 말입니다. 정치적 입김으로 저는 작동이 안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정치적으로 휩싸여서 이게 큰 문제를 야기하면 우리 경제 안 그래도 어려운데 또 부동산이 올라가서 더 어려운 그런 최악을 맞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앞서는 것은 왜일까요? 여러분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를 알면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경제를 알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경제적 입장에서 항상 쳐다보고요. 또 경제적 입장에서 우리의 어떤 판단과 결정이 꼭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